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방학 때 특강 좀 하면서 이제 살짝 긴장 풀고 맥주 좀 마셨더니 한 3kg가 바로 찌더라고요. 그래서 요요가 참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딨냐? 수업 오늘 개강을 했고요. 이제 사실 저도 학교가 개학을 안 했는데 내신 개강한 거는 정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다행히 진도 나간 부분이 있어서 이제 수업을 치고 나갈 수는 있는데 어, 이번 시험 범위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1학기랑 비슷하다고 하면은 7회 수업으로 다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개강을 했고 진도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도 나간 부분 계속 이제 시험 보고 클리닉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일날 우선은 목요일 클리닉 잡아놨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수요 조사해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중독서실도 계속해요. 그래서 내신 기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이제 밤에 중독서실을 하니까 아이들 그때 중독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험 관련해서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시험의 중요한 부분들은 좀 여기에 다 담아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간고사랑 비교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려워졌어요. 확실히 어려워졌고 중간도 뭐 완전 쉬운 건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본문을 좀 변형한 부분 그리고 선지를 아이들이 읽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의 기본 실력을 갖고 좀 풀어야 됐던 문항이 22.7점입니다. 20%가 넘는 점수가 노베 친구들이 좀 쉽지 않게 좀 풀어야 됐던 이런 점수였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어렵다 하는 문항들이 다 부교재에서 나왔어요. 원래는 부교재랑 모의고사랑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맞았거든요. 근데 이번 1학년은 부교재가 되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 좀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뭐 2학기 때도 아마도 이제 지금 같은 문항수라면 부교재가 여전히 제일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한대부고가 한 재작년까지는 뭘로 되게 유명했냐면 시험 범위는 되게 많지만 본문 변형 없는 학교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성실한 아이들이 영어를 좀 못해도 진짜 노력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2년 트렌드를 보면 기본적인 실력을 좀 요구하는 기본 실력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문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노베 친구들이 오히려 조금 치고 올라가기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영어 실력을 좀 시험에서 많이 확인하시려는 이런 의도가 많이 보였던 시험이고요. 그리고 어법 문항 비중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변별을 주는 문제는 거의 단답형에서는 어법 문제가 되게 중요했고 객관식에서도 지금 어려운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법의 중요성이 1, 2학년이 다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학년 그런 소문은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법 틀린 거 4개 난 어법 틀린 걸 찾으라는 건데 답이 4개였어요. 이건 약간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맞는 거 하나 찾으라가 맞는 문제인데 4개 찾으라는 문제가 나와서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번 기말고사에서 답이 4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이 어법 문제 포인트가 어렵진 않았지만 계속 어법 쪽에 드라이브가 많이 걸리고 있는 1, 2학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문장 전체에 밑줄이 있는 이런 문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답형으로 고쳐야 하는 부분까지 옳게 고치는 것까지 이제 채점이 되는 이런 문제까지 해서 높은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대신 문법 포인트들이라고 하면 아주 지엽적이고 짜증나는 부분은 거의 없었고요. 학교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강조하신 부분들 다 나왔고 그리고 내신에서 다뤄질 수 있는 전반적인 문법들이 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 올해 어법이 그래도 어법을 실수하지 않고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져서 이번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제가 복습 모의고사를 다음 주부터 매주 보거든요. 그래서 매주 시험 점수 같은 것도 다 제가 보내드리는데 이번 시험부터는 아예 복습 모의고사를 어법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매주 아이들이 어법으로 시험 보고 틀린 거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 연습할 수 있게 좀 어법 문제 비중을 높여서 좀 문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잘하는 친구 말고 조금 이제 그 중반, 한 중간 정도의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게 중요했었냐. 어려운 문제는 똑같이 어려웠어요. 근데 내가 실수 없이 풀어야 했던 문제를 실수 없이 푸는 게 되게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시험이 어려울수록
맞아야 되는 문제만 정확히 맞아도 그 점수나 등급이 방어가 되거든요. 시험이 쉬울 때는 그 어려운 한 문제를 맞는 게 사실 등급에 되게 중요하다면 이번 시험은 맞아야 되는 문제를 실수 없이 맞는 게 그래도 등급 확보에서 더 우선순위가 높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뭐 단어장 이런 문제였고요. 뭐 3번 문항이 조금 새로운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크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 단어장 속 예문이랑 그리고 표제를 매칭하는 이런 어떤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별표를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번에 2학기 때 단어장 시험 범위가 더 늘었거든요. 1학기 때도 시험 범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2학기 때 더 늘어나서 표제어만 제가 세보니까 751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신 기간, 중간고사 기간에 외워야 되는 단어 수만 700개가 넘는데 이 단어장이 보면 예문들이 한 단어당 두세 개씩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문에 공부해야 되는 예문의 개수만 따지면 제가 봤을 땐 800개 중반 아니면 900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 전체 파이 중에 단어장에 되게 좀 큰 비중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선을 그어드릴게요. 1등급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단어장 공부해야 돼요. 단어장 공부해서 그 상위권에서는 단어장 다 맞냐 하나 틀리냐 이런 부분이 2학기 때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거고요. 3등급 미야 그리고 4등급까지 가는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땐 단어장보다는 우선은 부교재 먼저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단어장을 저는 공부를 배제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이 단어를 많이 외우면 결국 영어 실력이 좀 좋아지는 거거든요. 학교쌤도 이런 걸 좀 아셔서 단어장의 비중을 높이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매주 단어 시험도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예문 빈칸에 들어가는 어휘 객관식으로 풀 수 있게끔 변형 문제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여기 교과서 어법 문제 나왔는데요. 교과서 어법 문제가 좀 독특한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이 영작하는 거랑 어법이랑 좀 섞어서 나왔는데 사실 출제된 문장 자체는 이게 제 직보 자료였거든요. 직보 자료였는데 학교쌤이 어순 중요해 강조하신 문장 그대로 내셨어요. 그래서 사실 공부했었으면은 저는 뭐 이거는 틀리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가 만든 어법 문제에서도 똑같은 포인트로 이렇게 다 나왔었고요. 그리고 자,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어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법만큼 중요한 게 지금 한대부고 1학년에서는 이거예요.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그래서 원래 한대부고 어휘 문제는 쉽기로 소문나 있었어요. 2, 3학년 그 어휘 문제를 보면 그냥 맥락상 어색한 어휘 찾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관광 매출이 감소했다가 맞는 거잖아요. 감소를 증가로 바꿔놓는 거예요. 시험지에서. 그러면 그냥 읽어보면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틀렸구나 바로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 바로 3초 만에 답이 나오는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이번 1학년에서는 이 어휘 문제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답 어휘도 지문 속 어휘를 오답, 정답 상관없이 다른 어휘들로 계속 바꾸시고 있고요. 문장 전체가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장이 긍정문이었다면 부정문으로 바꾸시고 그럼 문장이 긍정, 부정이 바뀌는 순간 이 그 어휘에 들어가는 표현이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이 어휘 문제를 조금 실수하지 않고 푸는 것이 지금 이번 그 시험에서 되게 중요했고 중간 1학기에서 되게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다 밑줄 친 부분이 그 문법상 어휘상 고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거 문제 만든 거에서 오답은 거의 다 겹쳤어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기서 제가 어떤 출제한 포인트랑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거 열심히 풀어본 친구들은 답 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 삽입 뭐 순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서 문제 이게 어떤 거냐? 이게 내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 공부했으면은 실수 없이 풀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문장 삽입 틀리고 있고 순서 배열 틀리고 있으면 사실 이번 시험에서는요 맞을 문제가 없었어요, 솔직히. 이걸 틀렸으면 이거부터 맞을 수 있게 공부해 놓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빈칸 문제요. 자, 빈칸 문제도 보면 이 빈칸에 지문 속에 빈칸에 들어가는 걸 찾는 유형 사실 아이들이 되게 익숙한 거죠. 여기 들어가는 내용도 본문이 바뀝니다. 본문이 되게 바뀌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변형 문제 만들어서 다 대비를 시키고 있고 사실
선생님이 어떻게 변형시킬지는 제가 아무리 예측해도 똑같이 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이 변형됐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저는 사실 조금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풀리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틀린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린 그림 찾기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원본 그림이 머릿속에 정확히 있을수록 틀린 그림을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바꿔 쓰셔도요,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 문장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지문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고 있으면 그걸 토대로 그냥 비교해 가면서 읽기 때문에 딱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변형에 대해서 쫄지 말고 지문 내용의 이해를 좀 디테일을 살리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최우선 순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뭐지 문법 문법 문제 약간 이런 건 좀 창피하긴 한데 그냥 자랑하려고 다 넣어놨습니다. 직보 때 이거 별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진짜 손으로 하나하나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뇌피셜로 제 의견으로 중요해요라고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필기 제가 진짜 다 읽어보거든요. 인쇄해서 제가 한 장 한 장 다 읽어보고 학교쌤이 강조하신 내용 수업 때 직보 때 계속 강조하고 같이 따라 읽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따라 읽은 게 좀 시험에 나왔고 오답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별표 친 것들에서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보자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사실 어법 한두 문제는 좀 그냥 가져갔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보자료 그리고 직보자료 외에도 제가 어법 변형 문제들 이렇게 다 만들어주면 똑같은 포인트들로 이번에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빈칸 문제도 사실 여기 oversimplification이라는 표현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막 3번씩 따라 읽었는데 좀 쉬운 유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따라 읽어요. 막 무슨 토익 시험장 같이 다 같이 읽어보자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좀 따라 읽으면 이제 좀 싫어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 제가 강조한 것들 계속 나와서 있고 이유형도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유형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데 지문을 주고요. 그 지문에 요약문에 들어갈 빈칸, 요약문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찾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아이들이 3학년 때까지 내신을 한다면 단답형 서술형 중에 어법이랑 영작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은 꼭 보고 계셔야 돼요. 영작이나 어법은요, 그래도 기본 실력이 있고 성실하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한대부고 저랑 3학년까지 내신하는 가장 극상위권 친구들도 이 유형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실수가 나와요. 왜냐면 우선 제가 아무리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저도 요약문 빈칸 채우라고 문제 다 만들어 주거든요. 아무리 제가 요약문을 써줘도 학교쌤이랑 똑같이 쓰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본문에서 이 단어를 찾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고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또 사실 그 학교 선생님의 그 입맛에 딱 맞는 단어를 시험장에서 바로 고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봐도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어떤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있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 유형이 되게 좀 그 최상위권들한테는 가장 좀 중요하고 어려운 유형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번에 내신 항상 하는 건데 아이들 공부시킬 때 어떤 거 하냐 전체 시험 범위에서요 이렇게 특정 중요한 내신에서 좀 꼭 필요한 어법 포인트들을 담고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좀 다 전달해주고요. 직보자료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공부가 많이 된 친구들은 여기 있는 문장들을 정말 달달 읽어요. 이 자료는 제가 최소 3번, 많으면 5번 이상 정독하라고 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공부 말씀이 한 친구들은 보자마자 이런 문법이 있었던 이런 문장이었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이제 극상위권 친구들, 상위권 친구들 말고 사실 영어가 약한 친구들도 공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어쨌든 지문 내용을 어떻게든 제가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나하나 이렇게 요약자료 다 만들어줍니다. 썰로 푸는 요약자료, 한글 TF 문제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좀 공부시키고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노베 친구들이 조금 더 지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추가적인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시험을 봐서 애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또 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수업에서도 아이들 나눠줬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이가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한번 꼭 좀 아이들한테 읽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3학년 친구고 3학년에 이제 2학기 1학 기말고사까지 시험 보고 다행히 마지막 시험도 100점으로 끝냈거든요.
중간에 전학을 와서 저랑 내신을 시작한 친구예요. 이 친구인데 제가 그래서 후배들 공부하는 거 힘들어한다 하니까 이렇게 공부 팁을 다 적어서 좀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노란 색깔 표시했으니까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이거는 꼭 좀 읽고 공부하는데 참고를 하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받아보신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매주 스탬프 페이지 이렇게 다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하는 거 그리고 이게 아이들 이렇게 저한테 사진을 받으셨는데 여기가 이제 피바다가 됐다, 시뻘겋다라고 하면 이제 이건 뭔가 이상 시그널이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저랑 바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새벽 늦게까지 계속 줌독하니까 뭐 아이들 당연히 늦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 제가 새벽에 다 답변해주고요. 답변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내신 관련해서 그냥 말씀드릴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대부고에서 점수 나오려면 부교재만 올인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부교재가 어렵게 나오지만 모의고사랑 교과서를 조금만 공부해도 거기서 얻어갈 수 있는 점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딱 봤을 때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지문이 내용이 바로 상기될 수 있도록 지문을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우선순위는 어려운 걸 맞는 게 아니라 남들 다 맞는 문제부터 맞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저는 진짜 파이널 자료, 직보 자료 잘 만들려고 그거 하려고 수업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이들 필기 수백 장 읽고 여러 번 반복하고 해서 정말 중요한 거 아이들 시험에 무조건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 마지막에 정리하는 자료가 직보 자료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아이들 시험 점수 같은 거 꼭 확인해 주시고 잔소리해 주시면 아이들이 확실히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단언컨대 애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알아서 안 해요. 알아서 안 해요. 알아서 안 하니까 어떻게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저랑 같이 좀 만들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내신도요. 정말 저는 1학기 때도 자부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계획한 수업 자료 다 만들었고요. 빵꾸 하나도 없었어요. 2학기 때도 빵꾸 나지 않게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자료, 할 수 있는 자료 진짜 열심히 만들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